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지금 어느 지역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860번의 그 도령, 서천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중반부에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자, 우선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160. 네, 이 지역에서 860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860번은 여기인데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환갑, 환갑, 환갑이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갖고 있죠. 예, 60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태어나서 60주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61번째 생일 때 이제 회갑이 됐다, 환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양 뭐 이런 것들 따질 때 십간 십이지를 할 때 그 십간과 십이지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제 환이라고 하죠. 돌아왔다 다시. 그래서 6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주기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수명이 짧아가지고 태어나서 60살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장수한 것을 기념하느라고 잔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평균 수명들이 60을 훌쩍 넘어서 뭐 70, 80, 또 저희 세대 까지는 거의 이제 90, 100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860번이 고령, 음, 고령, 보령, 그중에서도 어디? 해수욕장, 네, 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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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하면 또 유명한 게 지금 두 가지 여기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월드 축제하고 대천 리조트, 스카이 트랙하고 바이크랑 스카이바이크, 진트레, 그다음에 집 트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스카이 바이크는 이 해안가에 다리, 그러니까 스카이라는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라는 말은 좀 하지만 하여튼 지면에서 높게 그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뭐 철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로 위에 이런 이 차가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자전거 같은 그래서 자기가 페달을 밟으면서 갈 수 있게끔 한 그런 누리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폐광된 데에서 많이 그 뭐랄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레일바이크라는 게 참 많았어요. 레일바이크. 그러니까 그 이제 강원도에 가면 그런 폐광된 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광산 거기를 통해서 석탄이라든지 뭐 광물 이런 것들을 운반을 했었는데 그 철도를 이용해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석탄 산업이 다 퇴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철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철도들을 다 이제 사장시켰는데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 철도에다가 이런 그 차 같은 거를 올려놔갖고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발을 굴러갖고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레일 바이크라고 그래요. 레일이 이제 그 철길이잖아요. 거기에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스카이 바이크라고 해서 바다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변가에 높이 이렇게 그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이런 차들이 갈 수 있게끔 한 것을 우리가 스카이 바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스카이 바이크가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번지 점프라고 해갖고 이제 그 줄 하나에다가 몸을 매달고 이렇게 막 공중으로 뛰어나는 그런 그 스포츠죠. 굉장히 뭐 스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놀이시설이 여기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저 끝에 지금 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부분이 바로 그 집들의 그 출발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줄 하나에다가 몸을 매달고 막 그 바다 위에 그런 공중을 갖다 점프하는 그런 그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죠. 레포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대천 해수욕장에 갖추어진 그런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860번 하면은 대천 해수욕장의 스카이바이크와 그 집트랙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1번은 여기 지금 사진에 좀 잠시 가려졌는데 일부러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렇게 안 보이게 할게요. 자, 861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유일신, 예수. 유일신, 또 6.1돌, 이런 우리 해시태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861번에 1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유일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손에 뭐를 들고 나타나셨는데? 6.1돌이라는 인형을 들고 돌이 그냥 우리 돌멩이 하는 돌이 아니고 영어의 돌이에요. 영어에서 돌, D-O-L-L 하면 인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6.1돌을 들고 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고령 에너지 보령 에너지 월드. 또 중요한 장소. 또 중요한 토정 이지암 선생님. 토함, 아니 토정 이지암. 자꾸 토정 제가 그 서암산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자꾸 짬뽕을 시키는데 토정 비결할 때 그 토정 비결을 만든 분이 이지암 선생이죠. 그 이지암 선생님 묘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이지암 선생님이 토정 비결을 만들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박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천지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고 해갖고 나중에 관리로 이제 채택이 돼서 그 공직 생활도 하는데 공직 생활을 할 적에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호화로운 생활을 떠나서 흙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산다 그래서 자기 호를 뭐라고 했다고요? 토정. 네, 토정이라고 했죠. 흙토자에다가 정자해서 토정이에요. 그래서 토정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 뭐랄까 해법이다 해갖고 우리가 토정 비결해서 해마다 매년 초에 보면은 1년 운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토정 비결이다 해갖고 예, 그런 것들을 지은 분이 바로 이지암 선생인데 그 이지암 선생님 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령에 있는 거죠. 보령 에너지 월드하고 같이 있어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토종 이지암 선생님도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좀 그런 것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좀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61번이에요. 예, 그래서 861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862번은 유기동물 저 해시태그가 뭐예요? 유기동물 유기동물. 유기동물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개하고 고양이. 개나 고양이. 그래서 유기견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고양이도 많으니까 유기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유기동물을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 유기동물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고령 고령 석탄박물관이에요. 고령 석탄박물관. 이 시커멓게 지금 석탄을 캐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석탄이 까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상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기동물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대천에 가면 또 그 하나 리조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그런 휴양시설도 또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대천 리조트, 대천 하나 리조트 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63번은 해시태그가 뭐죠? 63빌딩. 63빌딩이에요. 그래서 63빌딩을 연상하면서 여기 장소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스토리를? 63빌딩 직원들이 모두 체험하러 왔어요. 예, 63빌딩 직원들이 여름철, 지금 같은 그런 시기겠죠. 굉장히 더운데 이제 직원들 전체적으로 연차내를 하는 거예요. 연차내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 고령에. 대천 바닷가로 온 거예요. 특히 뭐가 유명한?
모두. 그래요. 머드가 유명한. 그래서 머드 처음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직원들이 다 여기에 연찬회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몸에다가 막 그 머드를 진흙을 바르고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그 863번 지역에 해당이 돼요. 서울에서는 63번이 어디였을까요? 63빌딩. 63빌딩 아니고 63빌딩은 원래 번호는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공구상가. 예, 구로 공구상가라고 빌딩. 있죠. 조금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로 공구상가에서 보면은 뭐가 잘 보인다? 63빌딩. 63빌딩 건물이 잘 보였어요. 조금 이거는 좀 억지 같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63번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좀 전에 여기 저기 63빌딩의 서울에서 63번이 어디냐 하니까 63빌딩 그런 말씀 하셨는데 63빌딩은 우리가 이게 번호로 이렇게 여기서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템플릿을 이용하는데 실제 63빌딩의 그 번호는 몇 번일까요? 79번. 맞아요. 79번이에요. 왜 79번이었었어요? 그 영등포. 예, 예, 영등포구에 있어요. 예. 그래서 떡볶이. 영등포구는 70번대잖아요. 그런데 영등포구 70번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친구랑 단서가 있어요. 축구를 하고. 친구랑 맞아요. 축구를 하고. 친구랑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칠구 떡볶이 먹어. 63빌딩. 안에 63빌딩 안에 들어가서 칠구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먹었다. 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게 그 79번이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63빌딩 하면 63번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3빌딩이었어요. 63빌딩이 실제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몇 번이라고요? 79번. 예, 79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축구 이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63빌딩 앞에 넓은 그 잔디밭에 친구랑 가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칠구 떡볶이를 사 먹는데 떡볶이를 어디 가서 사 먹은 거예요? 63빌딩. 63빌딩 같은데 들어가서 떡볶이를 사 먹은 거예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63빌딩 안에 있는 그 그 시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장소 중에 떡볶이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기억을 하느라고 그렇게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로 가야 되겠네요. 64. 자, 64는 여기네요. 자, 여기 해시태그가 뭐죠? 64. 64. 그래서 64 해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또 우리 그 저기 뭐야 사관학교들이 3개 있죠. 3사관. 육해 공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군사관학교. 그리고 3사관학교. 예, 육군 3사관학교가 있어요. 삼사관학교. 그러니까 육군 3사관학교는 육군 사관학교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 뭐랄까 장교들 양성하는 곳이에요. 육군 3사관학교. 예, 중간 육군 자리. 3사관학교의 해시태그는 번호는 몇 번이에요? 육군 3사관학교의 그 번호는 내비게이션에서 64번. 아니 육군 3사관학교. 64번. 육군 3사관학교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이에요? 3, 4. 34번. 34번이잖아요. 34번. 34번. 예. 그러면 서울에서 34번 어디 공부했어요? 34번. 30번대는 어디일까요? 대법원. 맞아요. 대법원이라고 했죠. 30번대가 서울에서는 어디, 무슨 구였었죠? 서초구. 네, 서초구였잖아요. 서초구에서 34번은 어디다? 대법원. 대법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야, 좀 혼동이 되죠? 왔다 갔다. 자, 육군 사관학교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이라고요? 34번. 64번이에요. 64번. 자,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군 3사관학교랑 육군 사관학교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혼동하시지 말고. 자, 여기는 누가 저기 왔다고요?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누구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육사 시인을 교장 선생님인 이육사 이육사 시인이 시인.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우리 그 육사생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여기 홍원항에 그 마량리 동백나무 숲으로 이제 체험 학습을 해야 되나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게 동백나무 숲도 거닐고 그다음에 거기가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어라든지 꽃게 이런 것들도 막 먹고 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마량리 동백나무 숲. 이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그 천연 기념물로도 저기에서 많이 여기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예, 동백나무가 비교적 온난한 지역에서 많이 크는데 아마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 마량리 동백나무 숲이 거의 끝지점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생태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그런 의미로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백나무 숲이 여기 유명해요. 마량리 동백나무 숲. 여기에 누가 왔다고요? 이육사 시인 육군 사관학교 이육사 시인. 학생들을 데리고 이육사 교장 선생님하고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64번 86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해시태그가 뭘까요? 65, 그죠? 65인데 십자 빼고 그냥 각각 읽으면 65가 되죠. 65. 자, 65는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템플릿에서는 65 해가지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유고슬라비아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동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다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냥 유고슬라비아 이제 기르니까 그냥 우리가 유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탁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이름을 떨쳤던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동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이 해시태그는 유고슬라비아 또 유고 이거로 기억을 해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안 스카이워크. 자, 스카이워크 좀 전에 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대천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 있었죠? 대천 네. 해수욕장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네. 스카이워크예요. 근데 여기도 그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그림에 보면 스카이워크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기볼포 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신라가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당나라를 물리친 그런 그 장소로 아주 유명해요. 당나라 군대를 격퇴한.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뭐랄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당나라를 물리쳤던 그래서 아주 용맹을 떨쳤던 것이죠. 그거를 기념하는 기볼포 해전 전망대라는 게 여기 있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깝겠죠. 이 서해안이. 그래서 중국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토리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그런 장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뭐 당나라 군대까지 격퇴한 그런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유고까지. 유고까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유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코리아인이 얼마나 용맹하길래 그러냐 하고 여기로 관광을 온 거예요.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실제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씩 어떤 장소를 기억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그 번호를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좋은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창의력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를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만 딱 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법들이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생활에 있지만 실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이라든지 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방송대를 다니던 중이었었거든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중인데 그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방송대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 사회복지학과를 가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방송대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한 덕분으로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그거를 그 기억법에다 적용해서 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면 상당히 유익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정도 나이 됐을 때는 뭐 그런 경험은 적겠지만 어떤 그 치매를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잠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볼포 해전이 아주 그 용맹스럽게 신라 사람들이 싸웠다는 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다고요? 당나라?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까지, 그 유고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장소로는? 865번. 86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뭘까요? 866번이에요. 66이거든요. 근데 66 앞에다가 6자를 하나 더 붙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포물인데 오멘 666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앞전에 그 서울 공부할 적에 오멘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포 영화로 특히 여름철에 더운 그 남양 특집 뭐 이런 거 할 적에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워낙 다른 시설들이 좋으니까 이게 안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괴기스러운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 금강 그 하구뚝 그 관광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구뚝에 와서 놀러 와서 저녁에 쉬면서 이제 공포 영화를 본 거죠. 오멘 66 악마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기억하실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강 하구뚝 그 관광지에 가서 잘 관광하고 저녁에 이제 자기 그 숙소에 들어가고 오멘 666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7번이네요. 자,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67번이니까 유치원. 67이니까 67, 67하고 발음은 조금 더 불리면 유치까지 가겠죠. 네. 67하고 유치하고 어떻게 같아 이렇게 따지면 이 안 내비게이션 돼요. 기억법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의 그런 그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 것으로 내가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왜 그래요 하고 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래서 67번은 유치원하고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67번, 867번에 있는 것은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가지고 많이 뭐랄까 생태 학습 같은 거 이런 거 하느라고 많이 와요. 여기 그 생태원에 그런 학습을 체험 학습을 하러 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유치원생.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요. 특히 유치원생들이. 예, 어렸을 때게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체험하게끔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래서 유치원 그 아이들 보내보면은 굉장히 유치원에서 이런 일들 많이 해요. 뭐 고구마 심기라든지 뭐 어디 저기 체험으로 막 뭘 따본다든지 자기가 뭘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치원에서 그 뭐랄까 직접 그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에 지금 온 거예요. 국립생태원에 누가 왔다고요? 유치원생. 유치원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67번. 867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국립생태원이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지구라고 했는데, 국립생태원이 이렇게 거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립생태원은 정말 또 하나의 지구를
옮겨다 놓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연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나타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하나의 지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8번인데요.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68. 68도 이제 발음을 68 따로 해갖고 68을 갖다 쭉 막 불리다 보면은 6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신성리 갈대밭이에요. 예, 갈대밭을 아주 유명해서 여기 영화 같은 거 찍거나 뭐 이런 그 드라마 뭐 이런데 많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신성리 갈대밭 유명하죠. 이 신성리 갈대밭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육판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받아. 육판을 깔고 윷놀이 같은 거를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여기 육판을 벌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자, 신성리 갈대밭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868번. 예, 68번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리에 있으니까 대전 충남에 해당되는 앞에 100단위는 800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868번이 바로 이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0번대 마지막 구역이네요. 자,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69니까 69죠. 69. 69 해가지고 69도 또 발음을 육군하고 매칭 시킬 수가 있겠죠. 69에다가 9에다 니은 하나만 붙이면 육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육군 우리가 아까 육군 사관학교 또 육군 3사관학교 이렇게 했는데 육군과 관련된 게 좀 많이 있네요. 어쨌든 여기는 육군이에요. 육군. 근데 육군이 예, 여기 보면 6하고 9가 거꾸로 있는 모양이잖아요. 6, 9를 갖다 놓으면 6은 바르게 있고 9는 그걸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군들이 물구나무 서기 했다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네, 여기 그 해시태그에도 그런 거 적어놨는데 이 육군들이 물구나무 서기 해갖고 어디를 막 가냐면 한산 모시관을 간 거예요. 한산 모시관. 한산하면 모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요 한산 모시 그 물레를 갖다 잡는 그런 여인을 형상화한 그림이 이 한산 모시관 앞에 있는 건데 그 조형물을 여기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69번. 네, 869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거 복습 거의 안 하면서 또 서울하고 연상하면서 하는 거 별로 못 하면서 그냥 860번부터 869번까지 이렇게 쭉 빠르게 봤어요.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장소는 토요일 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지났는데요. 몇 가지 테스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육사 선생님하고 같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아랑리 동백나무 예, 숲 마량린 동백나무 숲이에요. 번호는 몇 번이에요? 864번. 네, 864번이에요. 자, 6호까지 소문난 곳. 이것은 장남 스카이역도 기벌고 회전 네, 전망대. 네. 장항 스카이워크 기벌보 해전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바로 6호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아주 많이 가는 곳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이에요. 몇 번이에요? 867번. 867번이에요. 자, 육군들이 물구나무 서기 해서 막 뛰어가요. 한산 한산 모시관이에요. 모시는 여름에 있는 시원한 재료인데 육군들이 물구나무 서기 해갖고 막 뛰어가니까 무척 더웠을 텐데 그렇게 갔더니 거기 가서 한산 모시로 지어진 아주 좋은 한복을 뭐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기 쉽게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60번부터 869번까지 한번 쭉 빠르게 봤습니다.